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회복하려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브릿지론의 부실화에 따른 대구 경북 지역 농협과 축협의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협과 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대구는 19.8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은 16.4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전체 대출액 5,746억 6천만 원 가운데 연체액이 1,13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북은 대출액 2조 5,108억 5천만 원 가운데 연체액은 4,12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말 대구와 경북의 연체율은 각각 1.36%, 3.64%로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치솟기 시작해 2021년 말까지 대구 2.7, 경북 3.28% 수준이다가 2023년 말 대구 13.71, 경북은 10.7%까지 올라갑니다. 2021년부터 전국 평균과 대구 경북의 연체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이후 연체율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농협과 축협의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이 3% 이상인 조합의 비중도 대구는 8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전국 5번째로 높았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협과 축협이 부동산 PF 대출의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 대출을 집중하면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브릿지론에 너도 나도 대출을 해주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그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위험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꼼꼼하게 체크가 된 다음에 결정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농축협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대거 연체율이 발생하는 데 원인이 된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브릿지론과 PF 자금의 부실화 여파는 건설과 부동산 침체를 넘어 금융기관으로 파급되면서 회복기로 접어드는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공동대출 연체를 조정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본계 기업인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178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는 문자 하나로 충분했지만 복직을 하는 데는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9년이 넘는 복직 투쟁을 이끈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차원호 지회장을 도건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9년간의 복직 투쟁 이끄신 분이죠.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차원호 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승소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업종이 32개 업종입니다. 제조업에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도급의 형식으로 그 하청업체 형식으로 해서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위장 도급인 거죠. 그래서 아사히글라스도 결국은 위장 도급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원래부터 정규직 노동자였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래에 그 불법 파견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화성의 그 아리셀 화재 참사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다 불법 파견으로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을 불법 파견으로 고용해서 결국 일하다가 그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중소사업장까지 불법 파견이 만연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그 사업장도 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 벌금 몇 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엄중 처벌했다면 아리셀 기업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파견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불법 파견을 없애는 길은 그 엄중 처벌해야 되고, 또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 파견제를 언제까지 그대로 허용할 거냐. IMF 이후에 파견제가 도입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뭐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거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그 노사관계 문제고 대량으로 해고된 문제를 그 노동부가 2년 동안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았고, 검찰이 또 2년 동안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은 것. 근데 이게 고의성인 거죠. 그 노동부 검찰이 빠르게 노동자들 문제, 불법 행위가 벌어진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 이면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 기업 봐주기,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여러 기관에서 저희는 이제 들었습니다.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의 권리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노동 조건을 바꿔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뭐가 남았냐, 그럼 2015년 노동조합을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저희가 지킨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9년을 달려온 거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역시나 2015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는데, 이제 다시 노동조합을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아사히글라스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올바른 노동조합, 회사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초복날인 어제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한 뒤 3명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위 가건물을 분석했더니 농약 성분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경북에선 2015년과 2018년 이후 6년 만에 또다시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열어두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할머니 경로당에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 41명이 초복인 어제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단체 식사를 한 뒤 3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손발이 이게 오래들하고 다리가 이게 뿌듯해지면서 흥계가 끈적한 물이 이게 나오는데 들숨을 안 쉬더라고. 쓰러진 3명의 증상은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윗속 가건물을 분석한 결과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엔도설판과 살충제로 쓰이는 유기인산 2종류가 검출된 겁니다. 처음부터 데려올 때부터 이거 식중독 아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계속 폐렴이 왔고 병원을 계속 하니까. 단체 식사 당시 쓰러진 3명은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등으로 뒤늦게 도착해 다른 2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뉴는 익힌 오리 불고기였고 반찬은 열무김치와 오이 무침 등 채소였습니다. 그
한 테이블에 있는 분 중에 5분 같이 드셨는데 3분이 그래요. 2분도 검체를 했는데 지금 괜찮으시거든요.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한 나머지 2명 중 1명도 경찰 조사 도중 몸에 이상 반응이 와 추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에 의해 유독물질을 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등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 토암산에서 지난 5월 산사태 현장 24곳이 처음 알려진 데 이어 49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산사태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땅 밀림도 3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우가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영제를 잇는 지방도와 문무대왕면 범곡리 같은 마을에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토암산 자락 일부가 등고선 모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곡 곳곳에 토사가 무너져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약 200m 위에 도달하자 3,000평 넘는 면적의 산비탈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이른바 땅 밀림이 발생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본격적으로 땅 밀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땅 밀림 현상은 폭우나 지진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력과 피해가 산사태의 100배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엔 토암산 일대에서 땅 밀림이 발생해 옹벽들이 무너지고 4차선 도로가 6m가량 솟아올라 1년 가까이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위험도를 만약에 수치로 1에서 10단계로 본다 그러면 한 7에서 8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가면서 치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는 균형을 잃고 땅 밀림이 발견된 곳은 지금까지 토암산에서만 모두 3군데. 피해 영향권에는 지방도와 일부 마을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땅 밀림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1km 아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토사가 민가를 덮치는 걸 막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예보되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한 30, 50mm 이상 예보가 떨어지면 적어도 도로 관리하는 경주시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는 바리케이트라도 미리 갖다 놓고 20mm 정도 내리면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토암산 일대를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해 위험성을 정밀 조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수성 아트피아가 운영하는 어린이 예술교육센터 아테이너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축과 연극, 작곡, 미술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둘러앉아 일주일 동안 구성한 놀이공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과 여러 가지 책을 배치할 수 있는 책장을 넣었고요. 또 플레이하우스니까 그래도 약간 활동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바깥쪽에는 그네나 또 사다리 그런 것들을 구성해봤어요. 아테이너 어린이 건축학교는 실제 건축사가 어린이와 함께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 아이디어를 개발해 디자인으로 연결해 건축 모형까지 만드는 수업입니다.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나를 그리는 김리아 작가는 어린이들이 김 작가의 미나를 보고 느낀 점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아테이너는 수성 아트피아가 올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시작한 어린이 예술교육센터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결과를 추구하는 교육을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참여자의 어떤 능동적인 것과 그리고 주체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을 제안을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그런 표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학기는 연극놀이와 작곡, 건축, 연극 프로젝트형 미술 교육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도 회당 1, 2만 원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가을 프로그램은 그림책 전시 연계로 방문형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팝업 프로그램도 여럿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방안과 경북 북부 지역 발전 계획을 정리해 경북도에 전달했다며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동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늦어도 8월까지 경북도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10월 초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국회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동의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현직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총경 A씨는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부하 직원이던 경감 B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인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